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누가 죽였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입니다. 이 책이 계기가 돼서 모두 나섰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나섰고, 노무현 재단 전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도 나섰고, 검찰이 잘못이다, 이인규가 잘못이다, 이재명까지 나서서 검찰의 공작 수사, 정치 보복이 노무현을 죽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당사자인 이인규 검사는 정치적인 애매한 이야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봐라. 자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달라. 검찰 기록이니까, 팩트니까. 이게 지금 2011년에 문재인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양숙, 아들 건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회고록을 낸 것입니다. 노무현의 진실, 노무현 죽음의 진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권양숙입니다. 부인인 권양숙. 그 다음이 아마 문재인일 겁니다. 또 이 권양숙과 문재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이인규 중수부장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유시민이 나서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인용을 해서 이인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 이건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합니다. 팩트는 뭐냐? 노무현의 죽음의 팩트. 그 다음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지난 2008년, 2009년 10년도 훌쩍 넘은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김해 봉화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에 와 있었고, 또 많은 유명한 인사들,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자주 갔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정부 간의 긴장감이, 갈등이 팽팽할 때였습니다. 그때 노무현을 만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 당시에 오후 1시부터 2시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봉화마을을 찾아오기 때문에 인사도 할 겸 해서 나와서 1시간 가까이, 길면 1시간 가까이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연설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연설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 다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또 말하는 것 때문에, 말의 내용 때문에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 이런 것들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람들,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데 연설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 현 정부, 당시에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갈등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라는 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이니까 주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자랑, 자화자찬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현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자신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꼭 안 하려고 하는데 지지자들이 또 많이 모여서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길어진다. 아주 겸연쩍게 웃으면서, 특유의 표정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진실은 뭐냐? 결국 핵심은 피아제 시계 2개와 640만 달러입니다. 아들 건호 씨, 이 아들 건호에 미국에 집을 사고 하는 640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느냐? 피아제 시계 2개도 받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당시의 조사 결과.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은 소위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박연차를 검찰이 당시에 잡아 넣어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박연차가 노무현에게 준 이 자금, 이런 것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문재인도 2011년 운명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가짜는 아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인데 권양숙이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양숙과 노무현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면 뭐 권양숙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뭐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모두 권양숙이가 다 받은 것이다. 노무현은 몰랐다. 검찰 수사가 있기까지 몰랐다. 지금 이게 문재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규가 주장하는 것은 노무현이 몰랐을 수가 없다. 노무현이 모두 알아서 공모한 것이다. 지금 이인규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정말 뭐 완전히 다른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박연차는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고 박연차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이에는 더 친한 권양숙보다도 더 친한 이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 있습니다. 노건평이죠. 형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노건평 그 형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연차 회장은 우리가 뭐 한 가족처럼 지냈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돈도 썼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권양숙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알았다.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인규는 다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문재인은 다 몰랐다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상식이 정확합니다. 이게 가족 같은 관계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알게 모르게 권양숙이 받았을 것이다. 요구를 해서 받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박연차 회장이 그걸 들어준 것이다. 박연차 회장은 뭐 이렇게 뭉칫돈, 돈을 잘 쓰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모두 노무현, 박연차 모두 이제 없습니다. 모두 사망하고 난 이후인데 권양숙도 입을 다물고 있고 문재인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논란 계속되어 봐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에 좋을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민주당에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노무현이 숨진 건 누가 죽였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살, 극단적인 선택은 일단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논쟁입니다. 검찰 쪽이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권양숙과 문재인 쪽에 책임이 있느냐? 권양숙과 문재인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검찰은 당시에 이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많은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규 그 책에도 문재인도 상당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았건 자신이 몰랐건 모두 자기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받은 그것도 자기 책임이다. 모두가 자기 책임이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개통,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모두 노무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며칠 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NS에 글을 올립니다. 진보 계층을 향해서 이제 나를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그때 우울증에 시달렸고 허리 디스크 몸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겹친 것이죠. 이제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인데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 이야기입니다. 권양숙만 알고 이게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그래서 이인규는 문재인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변호사로서 전혀 성실하지도 않았고 전략도 잘못 세웠다. 이걸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가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계속 노무현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권양숙이 다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대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노무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런 검찰 수사도 받는데 또 가족 내에서는 불화까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문재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노무현을 누가 죽였느냐 보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이인규에 대해서 고인을 2번 죽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노무현을 정말 2번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노무현을 2번 죽이고 있다. 여기에서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태도에 있어서 노무현과 이재명이 너무나 다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노무현과 조국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언제나 좀 편한 자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이후에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만한 그 정도의 민주당 계통에서 인물도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난다. 노사모와 이 대깨문과 개딸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딸들이 저렇게 하는 것,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걸 듣고 어이가 없어서 사실은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딸들의 저런 정치 폭행, 저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준의 차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사모에 대해서 자기를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격이 다릅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어디까지 알았느냐. 피아제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피아제 시계는. 그래서 뭐 이인규 검사에게 야 피아제 시계는 좀 빼달라. 참 쪽팔린다. 노무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도 박연차 회장다운 어법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가족이 받았다면 다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상문 비서관, 집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받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부 간의 갈등도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노무현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부인합니다. 또 자신의 정말 개인 비서들 김용, 정진상, 이화영 모두가 지금 돈을 받은 것이 다 드러나서 감옥에 다 가 있는데도 자기는 책임 없다라고 합니다. 측근들이 모두 받은 겁니다. 이런 태도가 노무현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기는 모르십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부인이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이 있고 자기가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부인은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부인은 감옥에 넣어놓고 조국은 딸과 함께 저렇게 뭐 북 콘서트 하러 다니고 저러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후에 문재인, 조국,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행동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재인 권양숙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또 유시민 등이 나서서 이게 뭐 노무현의 잘못이 아니고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 검찰의 조작 수사였다. 정치 보복이었다.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의 운명이나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 책에서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다. 아닙니다.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한쪽은 권양숙이 다 했느냐, 노무현은 전혀 몰랐느냐, 한쪽은 노무현이 다 알았을 것이다.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일입니다. 다는 몰랐더라 하더라도 노무현이 눈치는 채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걸 가지고 떠들고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떠드는 것,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개딸들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이유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기반, 행동, 정치적 비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패족.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일어나는 데는 10년 이상이 또 걸리게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자초한 일이다. 노무현을 누가 죽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노무현을 두 번씩이나 누가 죽이고 있느냐? 문재인, 권양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또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야기도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